자, 이제는 두 번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맥스웰 방정식은 중요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은 다른 말로 전자계의 기초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가지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지선다형의 네기 좋죠.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도 출제가 되지만 전자계의 기초 방정식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전자계의 기초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부터 알아보죠. 자, 맥스웰의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암페의 주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암페어나 패러데이라는 사람들은요, 맥스웰보다 약 30년 정도 전에 활동했던 과학자예요. 이런 과학자들이 어떤 법칙을 발표를 했어요. 자, 또 법칙이란 게 또 뭐냐면요, 어떤 과학자가 이론을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증명해도 되고요. 본인이 증명을 해도 돼요. 그랬을 때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 이론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이 되는 이론을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따질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페의 주의 법칙은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직각 방향으로 어떤 회전력이 생기는데 그게 자개 성분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누가? 암페어가. 그래서 암페어는 이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 전류를 많이 흐르면 많은 자개가 회전하고요. 적게 흐르면 비례해서 적은 자개가 회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특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을 향한다면 나머지 손가락이 자개의 회전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전류의 흐르는 방향과 자개의 회전 방향을 알아낸 거예요. 그것을 일명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나사의 법칙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특히 전류의 방향과 전류에 의해 자개의 회전 방향을 결정한 법칙이라는 거죠. 그게 뭐다? 암페의 주의 법칙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도 성립을 해요. 자, 없던 전류를, 도선을 설치하고 없던 전류를 이 도선의 주변에다가 자개를 회전하면 이 없던 전류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자개를 많이 회전하면 전류도 많이 생기고요. 적게 회전하면 적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자개의 회전 방향을 결정한 법칙이라고 한다. 일명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식으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식을 정리하는데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것을 컬이라고 읽어요. 다른 말로 로테이션의 약자 로투라고도 읽습니다. 자, 컬이라는 것은 벡터의 회전량을 말합니다. 회전량. 그래서 이렇게 쓰면요, 자개의 회전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호 대신에 컬 H 이렇게 써도 되고요, 로트 H 이렇게 써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호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주로 요거를 이용해서 출제를 냅니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바꿔서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기호는 같은 기호로서 벡터의 회전량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개의 회전량은 뭐하고 같다? 전류량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 밀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J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암페어인데, 이것을 응용해서 자, 덫에 흐르는 전류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다? 변이 전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이 전류 성분을 더한 것이 맥스웰의 제1법칙, 암페의 주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덫에 흐르는 전류와 변이 전류를 합쳐서 전체 전류량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기호가 약간 다르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변이 전류는 DD/DT라고 했었는데, 요것은 이제 미분 기호고, 요것도 미분 기호예요. 근데 좀 다르죠. 이건 편미분 기호라고 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때는 보통 하나의 변수로 미분을 많이 하는데, 두 개의 변수 이상으로 미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로도 미분하고, 이렇게 여러 번 미분하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미분 기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기호, 요 식이 맥스웰이 말한 제1법칙이 됩니다. 암페의 주의 법칙. 다른 말로 오른 나사의 법칙. 전류와 자계의 방향을 결정한 법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법칙을 보죠. 자, 두 번째 법칙은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라 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 있는 법칙이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코일을 감았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전류계를 뒀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아날로그 테스터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늘이 있는 테스터기 있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고요. 전류가 흐르면 바늘이 움직이겠죠. 처음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막대 자석을 놓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가 빼봤어요. 살짝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바늘이 찌끔 움직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좀 빨리 가속해서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바늘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갖고 사라지더라 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이제는요, 막 빨리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지속해서 움직여 봤어요. 그랬더니 바늘이 쫙 움직인 상태에서 멈추더라 이 말이죠.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없던 전류가 생겼다 이 말은 여기에 뭔가 전압 성분이 생겨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명 전자 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생기냐? 이런 원리 때문에 생깁니다. 자, 모든 물질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없던 막대 자석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대 자석은 같은 극성은 밀어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같은 극성이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반대쪽은 S극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넣었다가 빼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또 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 다른 극성 S가 생기고 반대는 N극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넣었다가 뺐다 자주 하니까 항상 이 막대 자석이 고정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없던 막대 자석이 안에 있는 것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막대 자석이라는 것은요, 이건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N극과 S극이 있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힘이 있는데 N극에서 S극 쪽으로 휘감고 도는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개의 힘인데요. 이것을 힘이 센 것은 이제 조밀하게 그려놓고 힘이 약한 부분은 듬성듬성 그려요. 그러면 이런 데는 힘이 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밀하게 그리고요. 이런 곳은 힘이 약해요. 그래서 듬성듬성 그립니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이쪽도 있죠. 그래서 N극에서 S극 쪽으로 어떤 휘감고 도는 회전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자개의 세기를 이게 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자기력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B라는 기호를 써서 자속 밀도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속 밀도. 이게 단위 최적의 자속이 얼마만큼 변하냐? 자속 밀도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전속 밀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기호를. 전속 밀도는 D였죠. 자속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세기가 이 그림에서 이 선의 세기예요. 여기는 약하고 이런 데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여기 막대 자석이 있으면 N극에서 S극 쪽으로 도는 힘이 생긴다는 건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여기 보이는 자속 밀도 B는요. 뮤 H하고 같아요. 야, H는 앞에서 배우셨죠? 자개죠. 뮤는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투자율이라고 해서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수값을 자개에 곱한 것이 자속 밀도예요. 그러면 자속 밀도는 자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수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개의 회전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 자개가 회전하면요. 직각 방향으로, 직각 방향이 이 코일 방향이에요. 코일 방향으로 전개가 만들어져요. 이 원리는 조금 이따 전파의 발생 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다룹니다. 근데 같은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이 두 에너지가 같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자개가 만들어짐으로써 코일 방향으로 전기가 생겨요. 전기라는 것은 전기력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전기력선. 전압차가 생기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기는 힘이에요. 전기력선이라고도 표현하는 E를 전개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개가 회전하면 전개가 만들어져요. 전개가 코일에서 만들어지니까, 즉 전압성분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원리를 설명한 사람이 패러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가 이걸 응용해서 전파의 발생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 원리는 설명하도록 하고,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 자, 아까처럼 회전량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컬.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로테이션의 약자 로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대도 성립합니다. 전개가 회전하면 자개가 또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량으로. 반대도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개의 회전량은 이런 말이에요. 전개의 회전량은 이 자속 변화가 이제 심할수록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around B, around T예요. 자, 이걸 자속 밀도라고 했죠. 자속 밀도. 자속 밀도. 자속은 자개하고 같다겠어요.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하고 비슷하다겠어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자개의 변화율하고 똑같죠. 그래서 자개가 변화하는 율과 비례해서 전개가 회전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자, 이걸 이걸 집어넣으면 밀어내는 힘으로 생기고, 빼면 당기는 힘으로 생기잖아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요게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산업기사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이 식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기사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어떤 과학자가 곧바로 가서 실험을 해보는 가운데서 이 방향, 이 마이너스 방향을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이너스는 이 자속이죠. 자개가 회전하는 방향은 이 전류가 발생하잖아요.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렌츠예요. 그래서 렌츠가 알아냈다 해서 렌츠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렌츠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는 세 번째, 네 번째 법칙이 있죠. 자, 이거는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자, 가우스라는 사람이요. 독일 사람인데, 이 가우스의 정리를 응용한 거죠. 자, 하나는 전개에 관한 정리고요. 하나는 자개에 관한 정리예요. 그래서 전개에 관한 정리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요 기에다 점을 찍었어요. 아까 크로스 곱하기를 앞에서는 배웠었잖아요. 컬이라고. 근데 이게 점이 찍히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DIV라고 해서 다이버전스의 약자를 쓴 거죠. 같은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D라고 써주셔도 돼요. 이거는 발산을 의미합니다. 발산을 의미하는 기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배웠죠. 전속 밀도죠. 자, 요거는 전하 밀도예요. 단위 최적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속 밀도의 발산은 전하량에 비례한다 이런 의미인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하여튼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개에 관한 법칙은요. 자, 똑같이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B는요. 이거는 전속 밀도는 자속 밀도 아니에요? 자속 밀도는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속 밀도니까 자속의 발산은 없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의미적으로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네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전파의 발생 원리를 완성한 사람이 맥스웰이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이 공식에서요. 요거 알아두세요. 전속 밀도는요. 입실론 2하고 같아요. 전개에다가 입실론이라는 유전율이죠. 유전율을 곱하게 되면 전속 밀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속 밀도 B는요. 자, 뮤 H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건 투자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계를 곱한 거죠. 자계. 그래서 다음 중 전자계의 기초방정식이 아닌 걸 골라야 할 때 1, 2, 3, 4에 이 공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응용해서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입실론은 상수값이거든요. 상수는 뭐 미분을 하든 적분을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요? 다이버전스 뭐만 남아요? 2만 남죠. 이건 전화밀도 로니까 로고 빠져나갔던 이 입실론이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분모로 가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응용한 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1, 2, 3, 4에 요게 적혀져 있어도 맞는 맥스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응용식.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대신에 자석밀도 대신에 요거 뮤 H를 집어넣는다 말이죠. 그럼 뮤가 앞으로 빠져나가서 이것도 상수니까 빠져나가서 넘어가면 뮤분의 0도 0이에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자 요거니까 H 자계는 이것도 뮤분의 0도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도 같은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식을 해석하는 문제가 이제 기사 시험에 좀 나오는데 좀 적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기호가 뭐라 했어요? 발산이라고 했죠, 발산. 다이버전스, 발산. 이제 발산은 이제 소멸의 의미인데, 자, 요거는 전하 밀도 아니에요? 전하 밀도. 전하 밀도. 단위 최적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에 의해서 전개죠. 전개를 전기력선이라고 돼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발산, 발산은 전하의 입실론분의 1이죠. 이게 계수 아니야? 입실론분의 1이 계수입니까? 그래서 입실론분의 1개만큼 발산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말로 하면 잘 모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먼저 전하예요. 전하는 이 말이죠. 전하로부터 발산되는 전기력선이요. 발산되는 자, 전기력선 2죠. 줄여서 전개라고 합니다. 전기력선 이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입실론분의 1. 입실론분의 1이죠. 입실론분의 1개와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개는 전하에 의해서 의해 형성된다. 이런 의미의 식이 됩니다. 좀 어렵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는 발산의 의미고요. 소멸의 의미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전개는 다른 말로 전기력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하 밀도니까, 전하 밀도, 단위 체적에 들어있는 전하량이니까, 자, 전하는 자, 전하로부터죠. 전하로부터 전기력선의 발산은 입실론분의 1개가 된다. 이런 의미의 식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개는 전하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런 의미의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어렵지만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뭐예요? 자계의 발산은 0이다 이 말은 발산은 소멸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자계는 한번 발산하면은 자계는 한번 생성되면은 발산이 없다는 소리는 소멸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걸 다 배웠다고 가정해서요. 전파의 발생 원리를 설명한 사람이 맥스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변이 전류 성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여기에 유전 물질을 채운 게 캐패시터 아까 성분이었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평상시에 도체 흐르는 전류가 아닌 변이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것도 전류니까
암페어가 뭐라 했어요?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직각 방향으로 자개가 회전한다. 전류에 비례해서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 했죠. 전류 방향과 회전 방향. 기억나세요? 그럼 패러데이가 뭐라 했어요? 아까 자개의 회전량은 전개의 회전량과 비례해서 만들어진다. 그게 자개가 자석 막대에서 생기는 자개가 회전하니까 코일 방향으로 전개가 만들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개가 회전하면 직각 방향으로 전개가 회전하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 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 도성이마다 했죠. 전개가 만들어지면 또 자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같은 에너지 양으로. 근데 자개가 만들어지면 또 전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리 모양으로 전개와 자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뭔가가 진행해 나가죠. 이게 전자파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파의 발생 원리를 설명한 거죠. 근데 이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자개하는 법칙에서 이게 있었죠. 다이버전스 H는 0 있었잖아요. 자개는 발산이 있어요, 없어요? 소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개가 한번 만들어지면 소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개는 전개를 똑같은 에너지 양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소멸이 안 되면 얘도 소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파는 한번 만들어지면 소멸이 안 된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설명한 공식이 요거예요. 그런 것도 세세하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파의 발생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 근데 전파는 발생하면 소멸 안 된다는 말이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번 발생되는 전파가 소멸이 안 되면 중계기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자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유 공간이었다면 소멸이 안 됐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입실론과 투자율, 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입실론은요, 유전율이라고 그래요. 야,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에다가 입실론 S를 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유전율은 모든 물질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값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공기라는 물질의 유전율이에요. 예, 공기라는 물질의 유전율은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9승 페러퍼 메타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이런 복잡한 값을 갖고 있어요. 모든 물질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값만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비율로 외우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유리다. 그럼 유리는 실제로 공기의 유전율보다 4배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비유전율이 4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의 유전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4라고 하면 안 되죠. 이 공기의 유전율에다가 4를 곱한 값이 그 유리의 유전율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물질의 유전율은 공기의 유전율에다가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율이 뭐냐? 단위를 보시면 알죠. 페럿 퍼 메타잖아. 단위 길이당 들어있는 페럿. 페럿이 뭐예요? C, 정전 용량의 단위가 페럿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기 중에도 그런 저항 성분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걸 유전율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율도 마찬가지예요. 자, 뮤 제로에다 뮤 S를 곱하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요게 공기의 투자율이에요. 공기라는 물질의 투자율이다 이 말이죠. 얼마를 갖고 있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7승 헬리 퍼 메타입니다. 헬리라는 단위는 뭐예요? 인덕턴스 단위잖아요. 이것도 이제 공기 중에 들어있는 단위 길이당 갖고 있는 인덕턴스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공기의 투자율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비율로 알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전율이 뭐냐, 투자율이 뭐냐를 공부해 봤어요.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전자계의 기초 방정식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됐어요. 맥스웰 방정식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전자계의 기초 방정식이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암페어 주의 법칙이죠. 여기처럼 로트라고 나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컬 H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컬이라고도 하고 로테이션의 약자 로트라고도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자개의 회전량은 전류량과 비례한다.
앞에 있는 것은 도체 흐름 전류고 뒤에는 변이 전류 성분이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흐름과 자개의 회전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보시면 전류 방향과 나머지 손가락이 자개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류와 자개의 회전량을 나타내는 법칙이라고도 해요. 그걸 암페의 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라겠어요. 그래서 이 방향, 이 마이너스는 전류의 흐름의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개가 회전한다. 누가 알아냈어요? 렌츠라 했죠. 그래서 렌츠의 법칙을 의미하고 이것은 전체는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가우스의 전개에 관한 법칙과 자개에 관한 법칙인데 여기를 전속밀도 D를 넣었을 때는 이 입실론이 빠져야 돼요. D는 입실론 1하겠죠? 그래서 D 대신에 요걸 집어넣게 되면은 2만 남고 요게 넘어가서 입실론이 돼서 여기가 2라고 적혀 있을 때는 입실론이 들어가지만 전속밀도 D를 넣었을 때는 이 입실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은 다이버전스 H 대신에 자속 밀도 B를 넣어도 되죠. 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B는 뮤 H이기 때문에 이것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된다겠습니다. 뮤가 앞으로 가서 넘어가면 뮤분의 0도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만 틀렸고 모두 맞았네요.